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유동규 차량 사고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네요. 네, 네. 네, 그 유동규 차량 사고도 문제지만 광란의 객달들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초기 화면에 있는 게 이게 분석액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의 흐름과 그 보도 태도 그리고 또 객달들 반응을 보면서 진시황이 이래가지고 분석행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 그 객달들 반응이에요. 네, 거기에 이재명을 교통사고에 엮으려고 공작질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벽에 그만둔 기사들 싸그리 없어져서 유동규 교통사고가 뒤집혔다. 그러면서 수고 언론과 그것들 멘붕이다. 일제히 침묵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면 이걸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네,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잼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시기가 이런데 실무진들 일 똑바로 안 하냐 답답하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네, 거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괜히 실패해서 네, 그러니까 이동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쓸데없는 관심만 불러일으킨 결과가 됐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실패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실무진들이 일 처리 좀 잘해라. 예. 이런 얘기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뭐 명령어처럼 그렇죠.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실패라는 말을 썼고 두 번 실패한데. 두 번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얘기고 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와 관련된 것들이 어디를 보니까 또 직접 그 댓글, 문제의 댓글들을 삭없애 나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통화를 통해서 하면 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거를 장난으로 올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를 봐야지만, 예.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혼탁한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중앙일보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것에 주목을 또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면은 트럭에 받친 뒤에 180도 돌아가지 유동규 차량이 지금 불을 켜 있는 게 유동규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냐면 유동규 블랙박스라고 다루고 있어요. 예. 아니죠. 이게 유동규 블랙박스가 아니죠.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경찰이 말하는 우연한 교통사고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 경찰은 또 이거를 그냥 교통사고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치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도대체 이게 말 그대로 옛날 노래처럼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이게 제가 그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초별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차량이 보면 뭐 화물차가 먼저 진입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블랙박스를 아마 뒤에서 찍은 것 같아요. 화상도도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6개의 화면을 먼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네. 첫 번째 화면을 보면
분명히 1차선에 있는 화물 트럭이 뒤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있죠, 뒤에. 뒤에 있고 뒤에서 그다음에 받은 거예요. 예. 유동규 차량이 지금 앞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차선을 그걸 똑바로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차량을 보면 유동규 차량이 살짝 2차선으로 바꾸려는 거를 보고 아, 먼저 옵니다. 2차선으로. 2차선으로 트럭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뒤에 화물 차량이 급 변경을 합니다. 빠르게 2차선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빠르게 들어오네요. 예. 네네. 그 다음에 보면 너무나도 빨리 들어와 있어요. 세 번째 장면. 예, 그렇죠.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고가 납니다. 예, 여기서 받았죠. 예. 네 번째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물 차량의 조수석과 그 다음에 그 유동규 차량의 그 예. 측면이 부딪혔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차량에서는 지금 한 바퀴 180도를 네. 돌아서 지금 유동규 차량이 자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헤드라이트가 장애. 보이네요. 네. 예.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다시 화물 차량이 1차선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받은 다음에 1차선 받은 쪽 다음에. 차가 이쪽으로 유동규 차량 쪽으로 또 돌아서 받으려고 또 가는 것 같으네요. 네네, 이걸 화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차량에 보면 거의 접근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한 거는 유동규 차량이 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네. 이 화물차가 급히 이쪽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 명확한 것을 보고 경찰은 왜 이거를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했느냐. 물론 이것을 그냥 수없이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이런 사고 비슷한 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하면 이거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접근해가지고 이게 뭐 앞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막으면은 당연히 대형 차고보다는 작은 차량이 결정적인 피해를 보죠. 예.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치부를 하느냐. 네. 요것을 다음 장면에서 다시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23초 해가지고 조금 뒤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멀리서 찍은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차량은 유유히 2차선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네. 1차선으로 접근했다가 1차선으로 접근했다가 유동규 차량이 180도 돌아서 온 거 해서 1차선으로 유동규 차량 쪽으로 또 갔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떨겨져 나가니까 유유히 예, 다시 돌아오고 그냥 있네요. 트럭은. 가다가 뒤에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뒤에도 장면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차량 트럭입니다. 네. 사고 낸 차량 트럭.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찍은 블랙박스는 절대로 유동규의 블랙박스가 아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유동규 블랙박스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블랙박스에서 어떻게 저렇게 찍어요? 뒤에서 찍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 이게 블랙박스는 말이 안 앞에 걸 찍는 거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의 다른 블랙박스인데 너무나도 이게 선명하게 잘 찍혀있지 않습니까? 잘 찍혀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경찰에 들어갔는지 이거는 또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블랙박스는 유동규 블랙박스가 아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유동규 블랙박스라고 명명을 했다. 네. 이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화물 차량의 의도적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우연한 교통사고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네요. 예, 다음 장을 보시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중앙일보에서. 그러니까 이 정리를 했는데 트럭 2차 도로 선진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블랙박스 보면 분명히 후진입인데. 유동규 차량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앙일보 JTBC 요즘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이게? 요즘이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예. 이게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일반 시청자들이나 일반 구독자들이 볼 때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아, 이거는 화물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데 유동규 탑승 차량이 와가지고서 박은 것 같다. 근데 반대인데요. 예. 반대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그것도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선진입해. 주행을 하다가. 중앙일보 참 큰일 났네요. 예, 이게 믿을 그래서 수가 없어요. 참. 예. 다른 또 이제 한국경제인강 여기에서 이제 이걸 분석한 겁니다. 네. 거기에 가운데 보면 탑승한 SM, 이게 유동규가 탑승한 SM5가 네. 하행선에서 8톤, 8.5톤 카고트럭하고 부딪혔다.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네. 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어. 간발의 차이로 2차선에 진입하면서 트럭의 측면하고 충돌했다. 아니 이 동영상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SM5는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가량 회전했고 멈춰섰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경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한국경제에서 이거 주목할 만한 것은 네. 그 두 번째 단락부터입니다. 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는 딴지일보하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누가 오는지. 거기에 토사구팽 당하는 건가?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국정원 마티즈 시즌2 이걸 국정원이 공작 아니냐 이래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검사 새끼들이 이게 X가 새끼들이겠죠. 네. 검사 새 X들 무섭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추돌사고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검찰, 있다는 거죠. 예. 국정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게 겁니다. 딴지일보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예, 네. 딴지일보 자개판에. 네. 그래서 이제 딴지일보 자개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 뉴스 내지는 엉뚱한 시각을 지금 퍼뜨리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딴지일보 아직도 김어준이 하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김어준이 거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이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관도 하고 신문사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완전히 여론을 그냥 가짜로 주물르고 앉았으니까 여기에 노란하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네. 마지막에 보면 네. 제명인의 마을에도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네. 유동규 겁주는 검찰, 김건희 의혹 시선 돌리기냐, 유동규가 살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 자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이건 심각한 집단 광기다. 네. 아이고, 예.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재명식의 홍위병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검경이 이 난동을 방치할 것이냐. 그러게요. 이런 난동을 방치하기 위해서 오늘자 보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묵가지 않는다. 다시 탄핵하겠다는 거죠. 또 탄핵한다는 거죠, 방통위를.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지들이.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채널 A하고 네. 채널 A하고 그 다음에 거기 MBN 뉴스 네. 그리고 거기 경찰의 얘기 이거를 3건을 가지고 봅니다. 네. 이 채널 A에서 유동규는 피로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진 입원돼 있던 사진도 보이는데 이거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예. 한참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사고가 생기면 이건 무조건 사고다 예. 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녹음까지 해놨어요. 예.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예. 유동규는 이런 섬찟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죽으면 자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경찰은 고의성 없는 접촉사고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참 이거 경찰도 이제 한두 사람 이호기 담당자 한두 사람이 문제인데. 이게 뭔가 이게 뭐 세상이 말 그대로 요지경인 거예요. 네. 거기에서 지금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널A 영상 단독 유동규 차량 차선을 바꾸다가 빙그랬다. 이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 채널 A도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자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끌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종하려고. 그런데 MBN 뉴스 네. 역시 이런 식으로 MBN에서 이제 요거 사건을 요게 이제 중앙일보나 다 비슷하게 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은 사진은 핵심은 유동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는 이 트럭하고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의도적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 겸해서 다른 거를 한번 잠시 살펴보죠. 네. 두 건의 그 기사를 보죠. 네. 위에 거는 주진우가 네. KBS 1라디오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올해 1월 18일 날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제목이 뭐냐? 대장동 실체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의 최서원. 네. 최순실. 네. 아니 느닷없이 왜 이 정영학 녹취록에다가 최순실 집어넣냐고요. 예. 사람들은 이게 딱 보는 순간 누가 다 봅니까? 제목만 딱 보면 대장동에도 최순실, 최서원이 개입됐던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래쪽에 보면 아시아경제. 네. 이게 이제 아시아경제가 상당히 김만배, 네. 김만배하고 입장 같이 했었거든요 초기에. 네. 거기에 아시아경제에서 2021년 대장동이 한창 불거져 갈 때 9월 23일 날 이재명의 입을 빌어서 거기 인용표를 받지만은 네. 사람들이 인용표까지 봅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얘기해가지고 대장동 난장판에 중요한 거는 윤석열 청구 수사 의혹. 관심 밖으로 밀렸다. 하야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대강 딱 보면 일반 시청자들은 대장동 난장판이라는 말하고 윤석열 청구 수사라는 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윤석열 청구 수사라는 말 쪽으로 관심을 바꾸는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뉴스는 옛날에 뉴스는 반만 믿어라라는 얘기가 그 책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현혹질에 당한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수차 얘기를 하지만 좌파들의 뭔가를 공격하면 반드시 그것이 지들의 약점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거꾸로 공격점 포인트업으로 삼아서 공격을 해야 네. 자유파가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참 이게 아까 그 동영상 캡처하면 보셨죠? 요 초 단위별로. 그러면 그 한문철 변호사인가요? 이런 그 교통사고 전문으로 방송하시던데 이거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 아니더라도 딱 나오는데 방향이 벌써 뒤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유동규 차를 먼저 이게 들어가서 받는 게 나오는데, 아이 참 어떻게 유동규가 먼저 받았다고 그래. 아이 정말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얘기했죠. 단식할 때 이건 단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 요거 끝났을까요? 이재명은요 감옥 안 가려고 별짓 다 버린다니까. 이제 더 어마어마한 거 벌어집니다.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핵심 증인 유동규 입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실패한 건데. 예? 그렇잖아요. 검찰이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돼? 뭐 걔딸은 검찰이 벌렸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이 왜 벌려?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동규가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유동규 입이 증인인데 이재명 잡아 넣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큰일인데 무슨 얘기야 이것도. 하여튼 경찰 수사관도 왜 이런 섣부른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됩니다. 이 경찰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그 출신이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혹시 좌파인지 강력한 의심이 되는데, 혹시 뭐 정진상 뭐 이재명 이쪽에 어떤 이 끈앞을들과 무슨 관계가 혹시 있는지 이거 조사해야 돼요. 이거 조사하면 나옵니다. 진짜 없는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